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189쪽이네요. 189쪽에 13번부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3번. 적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벽 면적은 기둥과 보의, 거푸집 면적을 제외한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철근 콘크리트에서 벽 면적은 기둥과 보의, 거푸집 면적을 제외한 거다. 그죠? 그냥 말입니다. 그죠? 벽 면적. 자, 그러니까 콘크리트에서 벽 면적 계산할 때 그거 계산한다라는 거. 거기에 기둥과 보가 벽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서 그 면적은 제외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요. 자, 두 번째. 표준형 벽돌 0.5비 두께로 쌓을 경우 벽돌 1000매에 소요되는 모르타르 양이 0.25다. 실은 옛날에는요, 이게 또 이제 옛날 그러면 그런데 이런 수치 모르타르 양도 외우라 그랬어요. 모르타르가 얼만큼 들어가느냐.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든 이렇게 0.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문 보자고요. 블록 쌓기 면적은 각 층마다 블록 전체 면적으로 산출하며. 자, 여기까지 지문. 블록 쌓기 면적은 블록 쌓기니까 우리 블록으로 해서 자, 우리 블록 전체 면적, 각 층마다 전체 면적을 산출한다. 면적 산출하는 거 뭐 그죠? 이 지문 이렇게 돼요. 근데 헌치보에 접한 부분의 면적은 헌치가 뭐야? 우리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자, 이렇게 돼서 자, 이게 기둥이고요. 벽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보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보가 있고요. 지금에도 헌치가 항상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전단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주는 자, 요 부분을 갖다가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헌치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헌치 또는 헌치보 그러는 거는 이 보에 있기 때문에 헌치보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요렇게 대주는 게 자, 우리 헌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헌치보에 접한 부분의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는다는 건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제가 항상 왜 공제한다 안 한다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면 헷갈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접하는 부분이 여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우리 벽체 면적 계산할 때 블록 쌓기 면적은 각 층마다 블록 전체 면적을 산출하는 거예요. 어떻든 뭐 여기 이게 블록으로 쌓으면 이 면적을 산출하는데 자, 요거는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된다? 우리 헌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한답니다. 맞죠? 계산한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지문이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단 말이죠. 맞죠? 자, 그래서 3번. 자, 근데 우리 해설에 보면은요, 4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도 틀렸습니다. 3번도 틀렸는데 제가 자꾸 안 고쳐놔요. 일부러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3번도 틀렸습니다. 공제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 건축물의 철근 수량 산출은 일반적으로 최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한다. 철근 수량을 산출한 이런 거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철근을 갖다 우리가 자, 그러니까 건축물을 질 때 어떻게 됩니까? 지하에서부터 그죠, 지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철근이 그죠, 쭉쭉쭉 올리면서 우리가 층이 올라가면서 계속 공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지문도 4번도 틀렸습니다. 어떻게 된다? 건축물의 철근 수량을 산출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부에서 최상부로, 그죠? 이렇게 밑에서 철근을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있든지 뭐 계속 설치를 하니까 밑에서부터 위. 자, 그래서 자, 요 문제에서는요, 13번은요, 3번, 4번이 다 틀렸습니다. 밑에는 4번만 돼 있는데 3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지문 보자고요. 보호에 헌치가 있을 시에 헌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 면적에 보호에 자, 지금 얘가 봅니다. 지금 헌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얘가 봅니다. 자, 그럼 얘 보호에 대한 거 얘 계산해야죠. 그죠? 근데 얘도 계산한다 안 한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호에 헌치가 있을 경우 헌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 면적에 그러니까 보호 이거 계산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라고요? 헌치 부분의 삼각형 면적을 더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을 항상 얘기지만 뭐 공제한다 이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표현으로 하는데 지금 5번의 지문은 너 계산하고 너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각각. 그죠? 이런 얘기죠? 자, 맞고요. 자, 근데 3번, 4번에 대한 거 요거랑 유사한 문제가 20번을 한번 보자고요. 유사한 거 같이 보자고요. 넘겨서 192쪽에 보면은 20번 문제도 그냥 풀어보자고요. 자, 벽돌공사 적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렇게 되는데 1번 벽돌의 정미수량은 정미량이에요. 벽돌 두께별로 벽돌 면적의 단위 면적당 벽돌 기준량을 곱해서 산출한다. 맞아요? 면장. 그냥 쉽게 해서 뭐 정미량 말은 표현했지만 뭐예요?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장수. 자, 그 말 맞죠? 지금 우리가 제가 그냥 할 때 간단히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면장. 정미량 면장.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벽돌의 소요, 수량, 산출 시, 산정 시 적용되는 할증률은 시멘트 벽돌이 붉은 벽돌의 경우보다 크다. 시멘트 벽돌 몇 프로? 5%. 붉은 벽돌 몇 프로? 3%.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말로도 나온다라는 거죠. 자, 1번, 2번은 됐고요. 자, 세 번째 질문 보자고요. 벽돌 쌓기 면적 산출에서 개구부의 면적은 공제하나, 개구부의 면적 공제한다. 공제한다라는 건 계산한다라는 거. 그죠? 당연히 그죠? 개구부 큰 거예요. 그 임방보의 면적은 얘도 계산하는 거죠. 맞죠? 맞죠? 근데 또 어떻게 표현했어요? 포함한다. 그러니까 계산, 얘 틀렸단 말이에요. 뒤에 지문이 틀렸습니다. 임방보, 지금 얘기했지만, 자, 우리, 자, 이렇게 개구부가 있고요. 자, 여기에, 자, 이렇게 이게 뭡니까? 임방보예요. 아까 얘기했는 임방보. 임방보 이거 그저 적은 게 아니단 말이죠.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문이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우리 얘기했지만 또 임방이 올라가면 아까도 했죠. 이게 얼마일지 이게 1.8m를 갖다가 초과할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물리는 거 얘 얼마? 그죠? 자, 이런 얘기까지도 우리 또 아까도 했지만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지문 보자고요. 헌치보에 접한 부분에 벽돌 쌓기 면적은 자 얘가 헌치를 아까도 헌치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얘예요. 얘 지금 얘에 대한 거 헌치보에 접한 부분의 벽돌 쌓기 면적은 헌치 부분의 면적을 공제하지 않고 산출한다. 지문이 약간 막 지금 무슨 얘기예요? 뭐 한다라는 거. 여기 붙은 얘 계산하는 거. 얘 면적 계산할 때 그냥 계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갖다 말을 막 돌린 거예요. 지금 4번 헌치보에 접한 부분의 벽돌 쌓기 면적은 여기 벽돌 쌌어요. 여기를요. 벽돌을 쌌는데 헌치 부분의 면적을 공제하지 않고 산출한다. 그죠? 맞죠? 그냥 얘는 얘대로고 얘는 얘대로 계산한다라는 그런 뜻이 똑같은 거란 말이죠. 이 지문, 특히 4번 지문하고 지금 우리가 189쪽에 지금 조금 전에 한 13번에 자, 우리 뭡니까? 3번하고 5번 지문. 요걸 같이 해서 보란 말이죠. 같이. 그죠? 말을 갖다 조금 변화를 했는데 결론은 이제 이 얘기예요. 그죠? 헌치는 공제 계산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막 변화를 줘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13번 다시 와서 봤고요. 자, 그다음에 14번은 아까 풀어봤죠? 다시 한번 14번은 자, 문제 풀기 전에 자, 우리 어떻게 된다? 자, 우리 중량을 전체의 무게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된다? 최적에다가 단위 최적당 중량. 그죠? 이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했을 때 단위 최적당 중량이 얼마라고요? 2.4톤 per 세제곱미터 또는 2,400kg per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최적,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주면은 전체의 중량이 나온다. 자, 됐습니다. 15번. 거푸집 면적 산출 방법에 대한 기술이 잘못된 겁니다. 얘도 또 거푸집은 또 얘기지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우리 쪽에는요. 그렇지만 거푸집도 이제 나올 때 됐어요. 자, 그래서 자 1번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의 거푸집 면적은 5에서 8. 그죠? 이거 아까 지문에도 있고 기본서에도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기둥 거푸집 면적 산정 시 기둥 높이는 상하층 바닥, 그죠? 안목치수 아까 계산할 때 거푸집 계산할 때 안쪽의 걸로 했습니다. 그걸 아까도 했지만 안목치수라고 그러죠? 아까 조금 전에 했어요. 그거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해고 그다음에 그게 앞뒤
사각형이면 자, 두 개씩 되는 거. 자, 됐고요. 자, 세 번째, 기초 경사부의 경우. 이것도 아까 했었죠. 30도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계산한다.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위에는 또 없는 거죠. 그게 기준이 30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도보다 만약에 더 커지면은 그때는 거푸지 계산해야 되는 거죠. 거푸지 그때는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냥 경사진 걸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그다음에 4번 기초와 지중부 기둥과 벽체의 접합부 면적은 거푸진 면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또 요거 5번도요. 1제곱미터 이하의 조그만데 계구부 조그만데 여기도 거푸집을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공제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거기까지 자, 우리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요. 다음 조건에서 벽면적이 150, 면적을 바로 줬네요. 150제곱미터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시멘트 벽들의 정미량. 자, 그냥 뭐 정미량 하면 뭐예요? 면장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에다가, 면적 그냥 여긴 가로 곱하기 세로가 아니라 그냥 면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150. 자, 해설 그냥.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뭡니까? 자, 여기서 재료의 할증, 저 소요량에서, 조건이 밑에 있네요. 벽 두께가 얼마예요? 1B는 얼마예요? 149장이잖아요. 자, 항상 이 문제 우리 줄 때 보면은요. 자, 지금 이 크기하고요. 줄눈 너비를 꼭 이렇게 줘요. 그죠? 전에 아까 됐는데, 근데 얘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없이 면장. 그래서 우리 해설에 보면 150 곱하기 149 하면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고. 근데 이제 또 거기에 우리 문제에서 보면 재료의 할증은 없으며, 자, 그러니까 할증이 없다네. 정미량은 뭐 할증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17번입니다. 시멘트 600포대를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 창고의 최소 필요 면적. 자, 17번도요. 자, 이게 우리 쪽에서는 아직 그 시멘트 창고를 갖다가 계산하는 게 아직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자, 요 정도까지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산하는 거 그냥 우리 해설 보자고요. 면적을 A라고 놓으면요. A는 어떻게 된다? 0.4 곱하기 스몰 n분의 라지 n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공식 그저 안 나왔지만은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온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될 때 밑에가 스몰 n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려면은 자, 우리 싸 n 라지 n이 쌓아야 할 우리가 얼마큼 쌓을 거냐? 그 쌓아야 할 포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n은 뭡니까? 쌓기 단수. 얘는 쌓기 단수라고 했어요. 쌓기 단수인데 자, 이거 외우라. 그죠? 우리 했죠 전에? 몇 포? 13포. 맞죠? 얘가 13포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요거 13포로 하는데 그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도 아직 안 나와요. 단. 저장 일수가 3개월 이상일 때. 3개월. 자, 이게 3개월 이상이 되는 거 있잖아. 그때는 이게 오래됐잖아. 오래되니까 얘는 뭐 몇 포로 한다고요? 7포로 한다라는 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쌓기에 이제 우리 쌓아야 할 게도 자, 위에 다시 해설해서 보면은요, 라지 n이 쌓아야 할 포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n이 쌓아야 할 게 600포대 이하일 때는 그냥 총량으로 해주면 됩니다. 얘를 갖다가 이 600포대 이하. 그러면 만약에 우리 500포대 싼다 그러면 여기 500을 넣어주면 되고 600이면 600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600을 초과하고 1800포 이하일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된다? 1800포 하는 게 아니고 얼마로 한다고요? 600으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에 근데 뭡니까? 그것도 세 번째 보면 1800포대를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2400포를 만약에 한다. 우리가 지금 초과라 그랬잖아요. 얘를 한다 그랬을 때는 얘의 얼마를 가지고 한다고요? 3분의 1을 한다고요. 계산을. 그러니까 700포를 계산해요. 700포를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3분의 1이라는 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어요? 자, 됐죠? 여기까지 문제? 자, 이것도 아직 안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문제 위에서 보면 시멘트 600포대니까 600포대 이하일 때는 그 수량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600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맨 밑에, 해설의 맨 밑에 0.4 곱하기
13포대죠. 자, 그 다음에 13포대에다가 600을 하면은 시멘트 창고의 면적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자, 요것도. 자, 요 공식. 자, 우리 기본소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본소에서는 뭐 진하게 안 했는데 여기서.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스몰 n이 쌓기 단수 몇 포로 한다고요? 13포로 하는데 3개월 이상일 때는 요걸 또 13의 7로 계산을 하고요. 지금 600포대 이하일 때는 자, 뭐 각각의 수치로 그냥 주어진 수치로 하면 되는데 얘를 초과하고요. 지금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1800포대 이하일 때는 뭘로 한다? 다 600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초과하는 때는 얼마? 3분의 1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수치대로 넣지를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그냥 가장 간단한 거. 그래서 자, 요렇게 17번을 놓아줬습니다. 17번 봤고요. 자, 18번입니다. 그 다음 쪽에 옥상평 슬라브. 자, 그러니까 우리 옥상은 평 슬라브로 일반적으로 그저 슬라브집이라 그러죠. 가로, 세로 이걸 갖다가 8층 3개 아스팔트 방수 시 아스팔트 방수 지금은 잘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떻든 자 옛날에는 했었어요. 이런 걸 많이. 아스팔트 방수 면적을 구하라는 겁니다. 방수 얼마큼 하는 방수할 수 있는 면적. 자, 근데 가로하고 내면의 수직 파라펫은 방수 높이 30cm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펫이 뭐예요? 난간벽을 파라펫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자,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수학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산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문제를 놓아놨는데, 자, 18번 보면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18번, 자, 우리, 자, 그냥 이렇게 좀 그리자. 이제 얘가 옥상입니다. 옥상을 제가 옥상이 얘 바닥 면적이에요.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요게 뭡니까?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요 문제를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린 겁니다. 요게 뭡니까? 파라펫, 난간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바닥 면적이 가로가 18. 자, 그러니까 얘가 18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가 얼마입니까? 10m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바닥의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칠하는데 그만큼 필요한 거죠. 바닥 면적 방수하는데. 자, 그 다음에 파라펫은 30cm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30cm니까 어디서 쓸까? 여기. 요 색깔로 할까요? 자, 요 높이가. 자, 여기서 다 요 높이가. 요게 얼마라고요? 30cm입니다. 30cm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0.3m죠. 그죠? 100이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방수를, 그러니까 여기 바닥 칠하고 여기, 그죠? 여기 다 칠하는 겁니다. 여기를 방수를 하는데, 그래서 방수 면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해설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 바닥 어떻게 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18 곱하기 12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바닥의 면적이 180이 나온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산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가로 파라펫, 세로 파라펫. 자, 얘가 가로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있는 게 가로. 자, 여기도 요게 가로. 가로 파라펫이 하나,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세로라고 보자고, 옆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하나, 두 개가 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파라펫은, 자, 18 곱하기 0.3. 얘 18이죠? 그 다음에 요 높이가 얼마예요? 0.3이죠? 그거가 두 개잖아, 앞뒤로.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로 파라펫은 얘가 요거 10이잖아요. 10 곱하기 0.3.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옆에 두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되니까 196.8이 뭡니까? 방수를 하는 면적이다. 어렵다 그러면 수학이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산수고요. 요거 지금 보니까 아까 기둥 구한 거랑 똑같죠. 기둥에 거푸집 된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그렇게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죠? 똑같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산에 이렇게 문제는 놓지만은 이렇게 산수 또는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런 문제도 풀어본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그다음에 19번입니다.
건설공사 표준품질 적용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요. 그죠? 시멘트 벽돌 할증률 몇 프로예요?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자, 5%예요, 5%. 자, 틀렸고. 자, 두 번째. 이거 봐. 이것도 또 나왔잖아요. 2번 질문도.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얼마라고요? 2,400이란 말이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량의 계산은 지종 소수위 1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버린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질문 뭐야?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위. 만약에 예를 들어서 235.126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데, 자, 우리 소수점 한 개까지만 구하라. 예를 들면은 소수점 첫째까지만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그죠? 뭐 4, 4, 5, 2 이거 버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끝수는 1위까지 구하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여기까지 구하고 버린다라는. 자, 그런 얘기 하나 이하 구하고 끝수를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거고요. 아까 우리 벽돌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문 같은 데서 뭐예요? 소수점을 구하지 않고 그냥 여기 그죠? 여기까지 구하고 여기서 그냥 올린다고 아까 그런 것도 있었죠. 그죠? 우리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해지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4번 콘크리트 최적 계산 시 콘크리트에 배근된 철근의 최적은 어떻게 된다? 최적은 어떻게 된다? 저 3번은 저 버리는 게 아니고 4, 4, 5, 2입니다. 그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릴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예외적인 건 주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4, 4, 5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콘크리트 최적 계산 시 콘크리트에 배근된 철근의 최적은 제외하는 게 아니고 뭐야? 우리 그죠? 최적은 제외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5번 그냥 뭐 일반적인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보면서 아직 한 장 넘겨서 마지막까지 보고 하자고요. 20번은 조금 전에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도요. 21번 보자고요. 벽면적이요. 면적 두고 그 다음에 1.5비. 1.5비면 얼마? 몇 장? 224장. 그죠? 그냥 탁 나와야 됩니다. 시멘트 벽돌로 닦아줘야 할 때 소요매수 시멘트 벽돌 할증률 얼마예요? 5%니까 1.05예요. 자, 근데 자, 요 문제는 왜 똑같은데 왜 놓냐 하면 가로를 보자고요. 단 표준형 벽돌을 사용하고 손실률이 4%로 줬어요. 자, 우리 지금 시멘트 벽돌 지금 신나게 뭐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시멘트 벽돌 또 다른 말로 콘크리트 벽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얘 몇 프로라고요? 5%예요. 5%니까 1.05를 곱해주는 거죠. 그죠? 맞죠?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 문제 놓은 거는 손실 두 번째 줄에 몇 프로로 줬어요, 얘를요. 그러면 어느 걸로, 이걸로 계산해야 돼? 이걸로 계산해야 돼요? 그죠? 이걸로 계산하는 그런 의미에서 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대로 하는 겁니다. 뭐 아까도 뭐 소수점 이하에서 뭐 4, 4, 5입을 하고 버리고 올리고 뭐 이런 얘기들 그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로 해야 되는 겁니다. 4%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자, 그래서 자, 우리 그냥 해설 맨 밑에 보면은요. 맨 밑에 보면 소요량에서 정미량 플러스 할증률에서 224. 자, 그죠? 얘 저거 먼저 나왔네요. 면적 4.8. 그 다음에 뭐 했어요? 1.04를 한 겁니다. 1.04. 자,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맞지만은 주어진 거 4%로 해라. 예를 들어서 뭐 7%로 해라 그러면 이걸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문제를 하나 더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장 193쪽에 자, 22번 콘크리트 블록 벽체 길이가 4m, 높이가 자, 7m인 벽에 기본형 블록으로 쌓을 경우 그 매수, 블록 매수를 구하라. 자, 근데 우리 블록을 할 때는 그 가로에서도 했지만 우리 아까도 했지만 블록은 무조건 할증률 4%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돼서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1제곱미터당 13매라고 아까 외웠죠? 13매입니다. 그러니까 블록도 문제를 또 이래서 해설. 면적 4 곱하기 7 곱하기 얼마? 13매. 그죠? 요 13매 외우고 있어야 돼. 블록에서는. 자, 그래서 블록에 자,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이 아니라 블록입니다. 블록은 큰 거예요. 블록고.
그러니까 얘는 소요량으로 할증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몇 매? 13매. 자, 예를 해서 면장에다가 그죠? 장수해서 자, 요거를 해주는 거죠. 13매로 계산을 한다. 그 해설에 보면 기본형, 장려형이 있는데 이것도 옛날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표준형으로 합니다. 기본형. 그래서 13매 이렇게 되어 있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또 뒤에도 한 장 있네요. 23번 타일 10108 각 줄눈 5mm 의 타일 6제곱미터를 붙일 경우 타일의 장수. 자, 그래서 뭐 정미량으로 본다. 그러니까 타일의 장수 정미량으로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냥 해설이 있죠? 해설에서. 자, 그러니까 요것도 밀리미터. 우리 항상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미터로 하는 겁니다. 미터로 하니까 자, 108mm는 0.108mm고요. 줄눈의 5mm는 0.005. 그죠? 그렇게 해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해설에 보면은 0.108 플러스 0.005, 그 다음에 가로 닫고요. 곱하기, 자, 요거 약 해서, 그 다음에 위에 타일 면적 해서 469.888 막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냥 여기에 이거에 가까운 거, 그래서 470장으로 잡았습니다. 됐죠? 타일에서 그래서 정미량, 자, 우리 모든 거 벽돌이고 뭐 이런 거 일반적인 거 정미량이고 거기다 소요량을 구하라 그러면은 타일도 그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런 건 아직 문제는 안 나왔지만 타일의 소요량을 구하라 그러면 소요량, 타일의 그저 할증률을 해줘야 되는 거죠. 타일의 할증률이 얼마예요? 타일 아까 몇 프로 타일? 3%. 그 다음에 특수 타일은 몇 프로? 5%. 그죠? 이거 아까 했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정미량으로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자, 마지막 문제 그래서 194쪽에 24번도 아까 했죠. 자, 건물에 대한 거 요거 있죠. 그냥, 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우리 건물 층수별 할증률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자, 이거 우리 그죠? 외우고 가야 됩니다. 1층은 몇 프로예요? 할증률이? 1층, 지상 1층. 없어요. 그죠? 없어요. 2층에서부터 5층까지가 1%고 지하 1층이 1%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쭉 나오는 거 층수별로 해서 쭉 가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자, 적산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제들이 보면은 그거죠. 그냥 할증률. 그러니까 적산하고 견적에 대한 개념. 자, 그다음에 뭡니까? 할증률 자체. 그죠? 1%서부터서 10%까지, 석재까지 30% 이것도 해서 할증률. 그 다음에 정미량, 소요량 구하는 거, 벽돌이나 우리 그죠? 뭐 블록이나 이런 거. 그래서 거기서 면장, 그 다음에 면장에다가 할증률 해주는 거. 자, 이거고. 그 다음에 공제한다. 그죠? 그 얘기잖아요. 공제한다, 안 한다. 벽돌에 그 다음에 0.5비 75장, 1비 149장. 이거.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그냥 우리 수학적으로 그냥 계산하는 것들, 뭐, 거푸집 같은 거는 지금 보면 계산하는 거, 가로 곱하기 세로. 그거 하나. 자, 우리 무게의 중량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최적에다가 단위 최적당 중량을 해주면 됩니다. 그걸 곱해주면은 무게가 나온단 말이죠. 자,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자, 그게 우리 적산에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자, 우리에서 이제 구조에 대한 거 봤습니다. 이제 쭉 넘겨서 보면 이제 설비 198쪽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챕터 여기는 이제 1이네요. 챕터 1의 총론인데, 자, 지금부터는 뭐야? 건축의 뭡니까? 설비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몇 쪽? 198. 자, 됐습니다. 자,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자, 물의 부피와 질량에서 물은, 자, 어떻게 부피가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질량, 우리 그저 중량이라는 말을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질량이란 말을 더 이제 많이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그 1번, 동그라미 1번, 일기압하에, 일기압이 뭐예요? 표준 대기압, 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순수한 물은 항상 얘기할 때 우리가 쓰는 물은 순수한 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학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물 얘기할 때 순수한 물 얘기해야지 뭐 거기 뭐 짬뽕이 돼 있는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4도. 그때 무게가 최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최대고 부피가 최소다 이런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 이거 그죠? 우리 아까 했었죠? 자, 그래서 야, 결론 요거. 세제곱미터에 자, 킬로그램으로 하면 뭐가 되는가? 1000이. 그죠? 단위가 요 1000이 들어간단 말이죠. 톤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 톤이니까 세제곱미터에 톤 할 때는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1000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죠? 이게 뭐야? 단위 환산입니다. 단위 환산. 우리가 지금 여기 설비에서는 얘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공학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과에서 하는 거, 우리 어떤 공식으로 해서 계산을 할 때는 이게 단위 환산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조금 전에 적산에서는 뭐 단위 환산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 뭐 센티미터, 미터, 밀리미터 이거지만은 여기서는 이 공식이란 말이죠. 공식에다가 수치 넣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뭡니까? 단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 60이라는 수치, 1000이라는 수치 또는 뭐야 860이라는 수치, 3600 뭐 이런 수치들이 나오면은 무조건 이건 단위 환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위 환산.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얘기 그냥 미리 좀 했고 자, 그래서 요거 1000kg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단위 최적당 1kg 이러면 틀려요. 그죠? 단위 우리 환산하다 보니까 1000이 꼭 들어간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온 게, 그죠? 마찰 손실수도, 그죠? DGFL V 자승. 자, 이러면서도 그 밑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보면 D 광경, 우리 광경 얘기할 때, 그죠? 항상 뭘로 하는 거예요? 광경은요? 메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건 뭘로 해요? 밀리미터를 씁니다. 그죠? 우리 광경은 몇 밀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바꿔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자, 다른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중력가속도 얼마입니까? 9.8 메타 퍼 섹. 그죠? 메타 퍼 세크 자승. 요거 중력가속도 G는 어떻게 됩니까? 9.8 메타 퍼 세크 자승.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메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메타로 한다라는 거야. 9.8. 중력가속도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고. 다른 것들이 이제 뭐 있고요. 세 번째 유량 유속 강경에 대한 거. 이거 그죠? 우리 공식도 Q는 R이 그죠? 그래서 얘는 뭐야? 단면적.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우리 4분의 파이 D 자승이라 그랬죠? 4분의 파이 D 자승 V. 자, 요 면적을 구하는 거. 요것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배관에서는 반지름보다 지름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4분의 인데 이거랑 그죠? 우린 요거 어떻게 배웠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반지름 곱하기 3.14 파이 R 자승. 그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얘는 파이 R이 2분의 D잖아요. 2분의 D의 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4분의 파이 D 자승. 그죠? 파이 R이나 이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보다는 광경을 가지고 반지름 표현을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거 똑같아요. 어떤 친구는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맞아요. 우리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이게 뭡니까? 면적이 이거 아닙니까?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 거기 D는 그걸 갖다 쭉 계산하니까 D는 루트 파이 V분의 4Q. 또 그래서 그 파이하고 4R을 갖다가 계산해서 루트 밖으로 빼내니까 1.13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그죠? 광경, 자, 우리 그 밑에 보면은 D는 광경은 미터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요거 유량, 지금 요 Q에 대한 게, 자, 요 단위가 하다 보면, 그래서 세제곱미터 퍼, 자, 우리 세크. 요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좀, 우리가 또 리터 퍼, 이것도 많이 써요. 자, 유량 이런 걸 갖다가 리터 퍼 미니츠라는 단위를 많이 써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질 때는 문제에서는 이제 뒤에 주면 이걸로 많이 주어져요. 그럼 얘를 갖다 이걸로 바꿔야 되죠. 다른 게 다 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뭐가? 우리 광경이 미터니까 얘는 리터는 또 킬로그램하고 같은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바꿔주면 자, 리터하고 세제곱미터의 관계는 얼마의 관계가 있어요? 1000의 관계가 있잖아요. 1세제곱미터는 1000미터.
1세제곱미터. 모르면 지금이라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1000리터예요. 그러니까 1리터는 어떻게 됩니까? 0.001. 그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되니까 0.001. 001 세제곱미터예요. 요거를 또 많이 써먹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요거 미니치잖아요. 여기 미니치가 분이잖아요. 얘는 뭐야? 세크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바꿔주는 거잖아요. 1분이 몇 초예요? 3600초? 1분이 몇 초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를 요걸로 바꾸다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60초니까 요거 단위 환산을 해주면 이렇게 변하는 거. 좀 이따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항상 어디에 우리 시설계론이 시설계론보다 다른 데서는 이런 게 단골이야 단골. 공학에서는 공식에 넣는 걸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단위를 바꿔주면서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이제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나온 데서는 요거 4분의 파이 d 자승이 요게 면적이라는 거. 면적 똑같은 말입니다. 단면적 면적.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쪽에 199쪽에 자, 우리 현열, 잡열 이거 그죠? 우리 또 신나게 했죠. 현열. 여기 온도 변화 있고 상태 변화 없을 때 출입하는 열이 현열입니다. 현열에서 현열의 여기 수치도 자, 킬로칼로리라면 100킬로칼로리. 그다음에 킬로줄로 하면은 420. 자, 그다음에 그거 반대. 온도 변화 없고 상태 변화 있을 때 출입하는 열을 잡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증기가 되는 게 539. 또 그 밑에 보면 2260. 자, 그다음에 얼음으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잡열이란 말이죠. 이때 80 또는 자, 336kJ per kg. 자, 요거 자, 우리 현열, 잡열.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많이 나오다가 또 안 나오다가 최근에 요 현열, 잡열 또 나왔죠. 지문이로. 자, 이렇게 되고, 난방도일, 이게 옛날에 요때 6회, 7회 때 나오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또 그냥 가기도 그래요. 자, 그래서 난방도일은 자, 여기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HD, 히팅 디그리 데이에서 실내 평균 온도에서 실외 평균 온도를 봐서 그거에다 날짜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연료 소비량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열. 자, 우리 전열이니까 열의 이동을 전열이라 그럽니다. 전열,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열의 이동을 전열이라 그러는데 그냥 안 써놨는데 뭡니까? 전도, 대류, 복사, 그죠? 이런 게 이거 이 세 가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열, 열의 이동은 전도,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이고 대류는 뭐야? 유체, 우리 그저 액체나 기체. 그 다음에 복사는 우리 태양열, 직접 열이 오는 거, 난로, 태양열 이런 거 같은 걸 얘기하는데 요 세 가지가 여기 지문 써 있는 거는요. 이런 것들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요. 기사 시험에 이런 지문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 전열 현상은 전열 형태 하나가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하나가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열을 갖다가 또 이제 우리 열의 이동을 갖다가 요렇게도 해줘. 어떻게 된가? 열전도. 이것도 우리 많이 한 거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 자, 이렇게 그냥 해줘. 자, 여기가 고온이고 자, 이렇게 저온이면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고체에서 열의 이동을 열 전도.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유체에서의 이동을 열 전달. 자, 그 다음에, 자,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열 관류. 자, 그래서 이거의 비율을 얘기하면 열 전도율, 열 전달율, 열 관류율 이런 거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 보면 열전도하고 자, 이거 못 가게 하는 게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말입니다. 열전도, 저항. 그래서 고체에서의 전열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단위는 와트, 메타, K. 그래서 요거 메타. 그러니까 얘는 메타로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 전달. 얘 반대가 열 전달 저항이고요. 자, 이쪽에서의 이동을 얘기해서 얘도 메타 자승에 대한 얘기. 면적 개념. 한 장 넘겨서요. 200쪽에 보면은요. 세 번째 열 관류.
그 다음에 열관류 저항. 그래서 벽체를 사이에 두고 양유체 간의 전열. 그래서 얘도 자,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니까 다 면적으로 하고, 얘는 길이로 하고, 자, 이렇게 되는 게 나오고요. 자, 요 열관류율이 있죠? 열관류율은, 그러니까 얘 두 개가 합친 게, 그죠? 열전도하고 열관류율이 합친 게 이거잖아요. 그죠? 맞죠? 이렇게 되니까 요 공식이요. 아, 이거. 근데 이 이제 열관류율에 대한 시험 문제가 요번에도 나왔는데 이 공식에다 그냥 누는 게 안 나와니까 문제예요. 우리 쪽에서 되레 더 이거 전문하는 데보다 더 우리가 어렵게 나왔어요. 요번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그냥 이 공식에다 넣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 열관류율 여기 나온 거 보면은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열관류율은요. 지금 요 두 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역수입니다. 역수고. 자, 여기 이제 표시가 알파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알파 1분의 1.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알파 2분의 1. 그 밑에 해설에 보면은요. 알파 1, 알파 2는 뭐야? 실내외.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실내하고 실내의 열 전달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 알파하고 이 알파라는 거는 얘 전달, 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 전달. 응? 자, 공식이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거, 얘는 근데 이렇게 돼 있죠? 람다에다 요게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돼요. 람다, 얘가 뭐예요? 지금 람다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열 전도율이에요. 얘에 대한 얘기예요. 얘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런 게 우리는 안 나왔는데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에서 요거. 이거들은 그냥 1, 2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D. 요 벽 두께. 요게 벽 두께예요. 벽 두께. 요게 D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D가 벽체의 두께란 말이죠. 벽체의 두께. 왜? 얘를 고체에서의 열전도는 고체에서 열의 이동이니까 이 벽 두께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걸로 나눈 거다. 요게. 자, 됐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열 전달, 얘가 열 전도잖아요. 이 두 개가 합쳐서 열 관류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전열에 대한 계산이 이게 또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런 거 이렇게 줘서 여기서 다 계산을 해요. 그런 게 이제 문제 나오는데 우리 쪽에는 엉뚱한 게 나왔어요. 이따가도 이제 문제 요번에 나온 거 한번 보는데.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해했어요. 공식에 대한 거 이해했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로와 단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이것도 그저 꾸준히 나오는 거죠. 결로는 내부 결로하고 표면 결로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원인 요 첫 번째 원인에서 벽체의 표면 온도. 자, 요것도 그냥 하지 말고 한 김에. 자, 여기가 벽체입니다. 벽체 있을 때 여기가 찬 공기입니다. 얘가 따뜻한 공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자, 어디에 여기 물방울이 생기잖아요. 이거 무슨 결로? 표면 결로. 내부에 생기는 게, 자, 이게 내부 결로입니다. 뭐, 결로가 뭐야? 물방울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표면 결로, 내부 결로가 있고요. 이 물은 왜 생기냐 그랬을 때, 자, 벽체의 표면 온도가, 이게 벽체의 표면 온도잖아요. 실내 측에 벽체의 표면 온도가 이때, 이게 뭐야? 이게 생기는 온도를 갖다 무슨 온도라 그래요? 노점 온도라 그러잖아요. 실내, 요 표현도죠. 실내의 노점 온도. 얘가 얘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벽체의 표면 온도. 벽체의 표면 온도가 얘보다 적을 때. 이렇게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가 차가우면은, 그냥 쉽게 그죠? 이렇게죠? 차가우면은 뭐가 발생한다? 결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물방울. 자, 그래서, 자, 이거 되고요. 그 다음에 열관류율이 클 때. 열관류 이거잖아요. 열관류. 얘 두 개가 모인 게 열관류율이잖아요. 열관류율이, 자, 이렇게 클 때. 이 열관류율 반대말이 열관류 저항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대책도 요거. 대책은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라는 거죠. 여기를 이게 이거보다 온도가 높게 해준다.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 관류율을 작게 하고, 열 관류율을 작게 하는 게 단열재를 시공하든가 방습층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습층도 여기 몇 번 나왔죠? 실내 고온축에다가 방습층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방습층을, 자, 여기에다가 방습층을 해라는 얘기죠. 실내 고온축에다가 방습층. 우리 방습층은 자 이렇게 이쪽에도 해야지만 또 우리 조족식 같은 경우는 이 지상에서 그죠, 조족식에서 이렇게 벽돌을 쌓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죠, 방습층을 이렇게도 설치하죠. 우리 조족식에서 배웠어요. 또는 방수에서 방수공사에서 방습층을 이렇게도 설치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우리 단열재를 시공하라 그래서 단열재 시공하는 방법이 외단열, 중간단열, 내단열.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열재 시공 부위. 단열재 어디 하냐 그러면 여기 써있지만 그냥 건물 외부를 단열재를 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외벽, 최하층 거실 바닥, 자, 그 다음에 최상층 거실 반자 지붕, 그 다음에 바닥 난방인 층간. 요거 뭡니까? 바닥. 우리 일반적으로 제가 요 지문은 얘기하면서, 자, 이게 만약에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다. 자, 이런 길게 생겼다 그러면, 자, 우리 어디에, 단열은 어디 하는 겁니까? 지금 얘기했지만, 그죠? 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각층 바닥판, 우리 아파트에서 각층 바닥판에 해요, 안 해요? 아파트에서 하잖아요. 아파트에서는 하는데 이런 건물들은 각층 바닥 여기 해요? 단열? 안 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닥 난방인 층간, 이게 각층 바닥판에 아파트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세대 간 경계벽. 자, 요것도 세대 간의 경계벽. 자, 요게 뭐예요? 자, 말로. 세대 간 경계벽. 그 다음에 각층 바닥판. 자, 얘는 뭡니까? 단열재 시공 부위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거 각층 바닥판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게 여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단열재 시공 부위 봤고요. 그 다음 쪽에 201쪽에 보면은요. 자, 우리 환경에 대한 것을 요거 실내 환경 4요소 수정 유효 온도에서 기습, 기복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러면서도 기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20도, 그 다음에 습도는 60% 정도, 기류 0.5.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수정자가 빠진 게 유효 온도는 기온, 습도, 기류. 그러니까 습도가 100%고요. 무풍 상태. 기류가 0.5에서 무풍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 효과 온도, 작용 온도는 기복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다음에 공기 조화 설비의 기준. 그래서 자, 우리 부유분진량,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 이렇게 수치 있죠. 자, 이것도 우리 쪽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문제풀이 같은 데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도 그냥 외우지 말고 이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자, 5번도 한 번 나왔던 거죠. 베르누이 정리에서 유속하고 압력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요 그림도 많이 그렸죠. 그래서 유속이 빠를 때는 정압이 작다. 그러니까 저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습공기 선도 그래프. 이거, 그죠? 요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여기가 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습공기 선도는 자, 그냥 요렇게, 이 그림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습공기 그래프에서 요거는 저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요번 시간, 그죠? 좀 됐죠, 시간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서부터 해서, 자, 우리 문제를 쫙 풀어봐야 됩니다. 자,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오겠습니다.